네, 안녕하세요. 희그레의 새로운 이야기 역사수사대에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더 뜻깊은 오늘 그 시작을 함께할 수사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전용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희글 역사수사대 초대팀장 전용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광복절을 기념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1905년 4월 4일로 한인 1000여 명이 멕시코로 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도착한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이 멕시코로 향한 한인들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벗어나지 못한 타국에서 대한 독립을 위한 조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달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멕시코로 떠난 이유가 뭘까요? 신문에 실린 한 구인 광고가 계기였습니다. 1904년 11월 24일 대한일보에 농부 모집 광고가 게재가 되었는데요. 해당 광고에 따르면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멕시코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농부 출신 이민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년 후에는 귀향이 가능하고 그리고 임금이 높고 그리고 7살짜리 이제 자제가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여금도 굉장히 많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궁핍한 삶 속에서 이런 조건들을 좀 솔깃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이 광고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허위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허위였다? 우리가 1000여 명이 갔는데 뭔가 좀 그 느낌이 안 좋은데요. 사건의 경위를 보면은 1905년 4월 4일에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5월 9일에 멕시코 서부에 있는 살리나 크루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멕시코 세관 당국이 곧바로 하선을 허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멕시코 이민 같은 경우엔 국가의 감독 없이 이민 중개자에 의한 불법 노동 이민이었다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땅에 발을 디디기까지 또 이제 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5월 13일에 하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기차를 타고 코알라코아사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5월 15일에 프로크레소 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에네켄 농장이 있는 메리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동안도 분명히 정말 힘들고 열악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꿈을 이루겠다 하고 부푼 꿈을 안고 갔을 텐데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어땠나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굉장히 넓은 황무지 그리고 몸이 탈듯한 태양빛 그리고 가시로 덮인 굉장히 거대한 식물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농장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됐나요? 이 에네켄이라고 하는 식물을 수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에네켄이 이제 밀가루 포대를 묶는 끈이랑 선박용 밧줄을 만드는데 이 에네켄이 주로 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네켄은 독성이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몸 곳곳이 찔려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리고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처참한 생활이 기록된 증거물을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평생에 보고 듣지 못하던 가시밭에 발을 벗겨 채찍으로 때리며 어저귀를 칼로 매일 2000잎을 따야 하며 날마다 새벽에 찬물만 조금 먹이고 일하라고 재촉이 성화 같았고 저녁 7시나 돼서야 겨우 처소에 와서 2시간쯤 자고 또 일하기를 재촉하니 금석으로 만든 사람이라도 녹고 바스러질 만한 중노동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도저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사실 그들의 이민이 에네켄 농장주들이 뱃삭을 내주는 대신에 이 4년 정도 이문 노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약 노동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자유고용 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농장주에게 채무가 있는 노예 형태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채무노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무를 다 갚기 전에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채무를 갚는 거는 어려울 거고 생필품 사는 것도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맞아서 그 멕시코 현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2005년 6년 때 일입니다. 1905년 8월 13일 대한제국 외부가 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전보입니다. 한인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늦게나마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한인들이 멕시코로 가진 않았지만 이게 안타까운 건 그 멕시코에 남아있던 한인들은 조국과 더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멕시코 한인 이주민들은 계약 기간이었던 4년이 지나고 자유의 몸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뺏기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멕시코 유카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일본인들이 한인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 척박한 정말 힘든 생지옥에서 4년이란 시간을 버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도 쉽게 굽히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십니다. 멕시코의 한인들이 이런 낌새를 미리 채고 있어서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곳에 자신들의 보호를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미항일단체인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멕시코 한인 이주민들은 강한 생활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네, 멕시코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그러니까 여관업이나 식료품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멕시코 생활에 서서히 적응을 하고 그리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한글 학교를 설립을 해요. 한인 2세들이나 이제 살면서 구성한 새로운 가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한국의 역사를 가르친다거나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이제 좀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이제 이민자로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이런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얘기로 봐도 되겠죠? 오히려 그들의 애국심은 더 커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멕시코 한인 사회가 노력해 줄 것을 이제 당부를 하죠. 그렇게 멕시코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미국 대한인 국민회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미리 좀 해가지고 왔거든요. 독립선언서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멕시코 지역에 선전을 하기도 하고 3.1운동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한인들이 매일 회관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고 돼 있고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직접 지원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당시 멕시코의 메리다 지방회가 보낸 의연금의 액수가 1919년 12월 1일 현재 $1,000 정도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미국이나 쿠바에 형성된 한인사회에서도 의연금을 보내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군사교육이나 외교활동 등의 독립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지지 않고 피워낸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국권을 되찾고 광복을 맞이하는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국경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날이잖아요. 주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시기 멕시코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소국들의 활동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국권을 회복함으로써 약소국민들이 독립운동이나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희글 역사수사대 저희의 첫 번째 수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수사에 힘이 되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